2022년부터 활동해온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5월 29일까지인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연금 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걷고 언제부터 어느 정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검토하고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 출범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국민 대상 여론조사와 수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근로자, 지역가입자, 청년을 대표하는 비전문가 50명을 선정하여 의제의 구체화를 구성해서 연금개혁 전반에 대해 학습한 뒤 설문지를 만들고 이를 일반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 가운데 인구 비례에 맞춰 시민 대표단 500명을 선정하게 되고 단체 학습을 거친 후 다시 2차 설문에 응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공론화위원회는 두 차례의 조사 결과를 분석한 최종 보고서를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텐데요. 최종 보고서는 4월 10일 총선 이후 발표될 예정이고 이후 여야가 합의에 이르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연금개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될 내용은 먼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보험료율, 수급 연령 등을 다루게 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구조 개혁도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는데요.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이번 5월까지만 4월 총선 전후 일정을 감안한다면 연금개혁의 동력이 급격히 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조금 덜 받더라도 기초연금 전체 지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정부 여당에서는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주장하며 선택적 복지, 약자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야당인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개혁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은 노후 준비를 위하여 걱정이 많고 어르신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나 안전한 노후 생활을 위한 정책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다방면으로 많고 지원 내용도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빈곤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최근 기초연금을 연구한 결과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소득 인정액으로 변경해 점진적으로 대상자를 축소해야 된다는 제언이 나왔는데요. 오늘 영상은 정부 연금개혁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나라에서 조건이 되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신 어르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입니다. 수령금액은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으로 전년도 대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각각 약 5.1%씩 증가한 셈인데요.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이 증가되어 어르신들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연구 진단 발표에 따르면 현행 기초연금 제도가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진단 결과가 나온 가운데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소득 인정액으로 변경해 점진적으로 대상자를 축소해야 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재린 부연구위원이 연구 책임을 맡은 연금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액은
2020년 17조 원에서 2080년 312조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됐는데요. 현행 그대로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했고, 이때 기준 연금액은 2022년 30만 7천 원, 2023년 32만 2천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적용했습니다.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하되 국민연금 재정 계산 5년 주기에 따라 일정 비율 11.5%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했는데요. 최근 언급된 윤석열 정부의 11대 국정과제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2024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매년 국민연금 대비 13.9%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 급여 지출액은 2080년 기준 384조 원으로 현행 대비 72조 원 증가하며 GDP 대비 지출은 2080년 4.4%로 현행 대비 0.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재정적 지속 가능성 문제를 고려하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당연하고,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일괄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일정 소득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기초연금 산정에 필요한 소득 인정액의 경우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그리고 부채를 모두 합한 값으로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결정되는데요. 계산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재산, 부동산과 차량 등의 합계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재산 공제액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어 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일정 소득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부동산 공제 금액에 따라 선정 기준액에 큰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역별 기본 재산의 공제액은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를 포함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천안시 등을 포함합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를 보면 중소도시로 분류된 지역들 중 일부가 지역별 기본공제 기준상 대도시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5월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3.3제곱미터당 평균 주택 매매가는 약 3,955만원, 인천광역시의 경우 1,499만원, 부산광역시는 1,454만원으로 서울의 일부 지역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은 소득 인정의 계산 시 중소도시 거주자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계산해보면 7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할 시 대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분들은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을 차감하고 5억 6,500만 원에서 소득 환산율 4%를 곱한 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소득 인정액 188만 3천 원으로 2023년 단독가구 선정 기준 202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소도시의 경우 똑같이 7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중소도시 기본 공제 8,500만 원을 공제 후 계산을 해보면 중소도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205만 원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되시는 겁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의 소득 환산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집값은 크게 올랐지만 바뀌지 않고 있는 공제액을 상향하는 방향도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연금정책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어르신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많은 어르신분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연금에서 탈락되거나 많이 감액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가시거나 지방으로 가시는 어르신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보유할 시에는 지역별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공시가에서 지역별 기본 재산액을 공제하여 계산하지만 전세의 경우는 공시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순전세금으로 적용되며 전세보증금의 기본 공제의 5%만을 공제하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한 사람보다 재산 산정액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 시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계속 나오고 있는 연금 방안들 중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소득 인정액으로 변경해 점진적으로 대상자를 축소해야 된다는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연구하여 어르신분들에게 좋은 연금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복지비서 미스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